수도권 5개, 지방 3개다 그러면 수오, 지3 갖고 계신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수둘, 지둘. 지방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도권 하나, 지방 7. 그분 말 갖고 계시네요. 지방이 10개 이상이야. 자, 천하제일 자랑대회 빨리 해주십시오. 몇 개씩이야 빨리 올려보세요. 현금 24억 뭡니까 지금? 이제 준비하시고 쏘세요 할 준비가 된 거죠. 그럼 이제 현금 24억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 지방에 다 태워요? 사러 사세요? 부럽습니다. 되게 진짜 주택수가 엄청나시네요 다들. 되게 디테일하다. 광주 2개, 나주 혁신도시 하나. 이러니까 적폐천을 진짜 징하다 진짜. 주택수 장난 아니다 진짜. 왜냐면 이렇게 올리면 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좀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채팅창에 이렇게 옆에 올라가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쉬어라. 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주택수가 많은데도 지금 또 살라고 합니다 지금. 아유, 그럼 뭐 안 되죠. 취득세 많잖아요 지금. 취득세 12% 감당하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소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 예측하기 힘드니까. 아니 뭐 분양권이라. 아니면 뭐 시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길게 들고 간다면은 물론 취득세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시점을 몇 년인가 그걸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공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여요. 네, 크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잖아요. 더 느리고 천천히 가고 그런 거지. 투자자가 있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좀 활발했다고 봅니다. 집은 파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좋은 물건들은 저는 조정기 오더라도 좀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봐요. 핵심 물건들은. 단기 매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리스크 커요. 우리가 주식도 매매가 잦은 사람이 평균 수익률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자주 하는 거보다 오히려 하락기 그냥 버티고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큰 상승을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은 물건들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러고 봅니다. 네. 근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도권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시겠죠 아마? 좀 저희는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뭐 가장 최근에 막 이렇게 불나방 같이 달려든 사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로 이렇게 살짝 튈 때 좀 정리를 좀 몇 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물건 중에 뭐 안 좋은 것들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 자체는 결국에 수도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네. 좀 한참 있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거래 비용이 또 만만치 거래 비용이 만만치고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해보세요. 세금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복잡하다. 네, 복잡해요. 어려워요. 덩어리가 커서. 네, 덩어리가 크고 하니까. 그래서 뭐 놔두는 것도 저는 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역전세만 심하게 안 맞아도. 네. 저는 한 2-3개 정도는 놔두는 것도 괜찮다 봐요. 그 지역이 막 외곽이고 이게 그 주택이 뭐 노후화 되고 좀 관리가 힘들다 이러면은 뭐 매도하는 좋고요. 뭐 신축인데 위치도 좋고 뭐 아직도 괜찮은데 찾는 감에 좀 좋고 그러면 굳이 뭐 그리고 이게 저는 신축 같은 거 했다면은 상승기 2번 맞고 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축은 힘이 있거든요. 다음에 올라갈 때 힘이 있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아파트 공급이 작은 도시가 이제 그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우리 경기도는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가 자체가 좀 적거든요. 네. 다른 도시보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축 갖고 있으면은 뭐 원래 뭐 만약에 뭐 못 팔았다, 뭐 하락기 놓쳐서 못 팔았다 이러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다음에 또 그게 이제 신축이니까 또 힘이 있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좀 잔잔바리. 그다음에 비주택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 이하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하얗게 불살랐던 그때 그 시절에 샀던 거, 지산, 오피스텔.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생숙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해야죠. 다 정리해요? 저 같으면 정리하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도. 그건 더 정리해야 되죠.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방에 가면 그건 빌라예요. 빌라로 보시는군요. 지방에 그건 빌라라고 봅니다. 카테고리를? 네. 아니 소장님 지방 올라간다면서 1억 이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올라간다 몇 번 올라가겠어요? 그 전세 그래프 한번 보세요. 올라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
임대료가 안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갑니다. 그게 지방은 빌라 시장이 끝났잖아요. 네. 지방에 빌라 하면 망하거든요. 건설업자 빌라 지어보세요. 망하지. 그게 점점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 문제 생긴 게 서울 오피잖아요. 오피하고 전세 빌라잖아요. 네. 전세 사기. 그게 성장이 끝난 상품이거든요. 매가 성장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다 갖다 붙은 거잖아요. 거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서로가 유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인은 작은 갭으로 넣을 수 있고 투자금 적거든.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성장이 안 되니까 올라갔다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역전세 다 나버리거든요. 매가 성장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들은 월세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 전세 월세 막 하고 있거든요. 빌라가. 그 이제 주인도 깨달은 거죠. 이거 안 되겠구나. 안 그러면 사기꾼 되는데요. 전세 사기꾼. 그래서 월세 막 가는 거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상품들은 월세로 가고 월세가 맞아요. 그게 오피도 그렇고요. 이 매매 상승이 안 나와요, 잘요. 그러니까 매매 상승 나오더라도 상승폭이 되게 적고요. 여기에 투자할 바에 한 그래프 그려보세요.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이런 거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 몇 년 동안 얼마 올랐는가. 투자금 작다 그러는데 투자금 작은 만큼 적게 오른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고 얘가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급의 영향도 받지만요. 주택 하위 시장이에요. 주택이 공급 많이 되면 얘는 밀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예측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금리, 월세니까 금리 예측해야 되죠. 주택 시장을 예측해야 되죠. 얘가 또 오피스 공급 예측해야 되죠. 예측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오피를 자꾸 권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반인들 잘 모르는 분들이 오피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큰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소장님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피 지금 상대적 저평가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네, 오피는 이게 주택 시장에서 밀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공급이 적을 때 오피가 올라요. 그거는 정말 공급이 적을 때 도저히 오피 적어서 내가 도저히 아파트를 살 수 없을 때 그때 오피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를 권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피 권해서 내가 부자 됐던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 주위에는. 네. 저도 뭐 본 적 없는. 나는 오피스텔로 뭐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이런 그런 책이 안 나오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오피는 월세 수익률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내가 얼마 받는다 이러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걸 시세 차익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걸 또 전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왜냐하면 갭이 작으니까 그런 건데 잘못 시기를 잘못 만나면 또 본인이 자기가 의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된다니까요. 예, 전세 사기범이 돼요. 본의 아니게. 예, 본의 아니게. 자기 의도 없이 그냥 투자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 1억 미만 똑같아요. 다음 시장은 1억 미만에서 전세 사기범이 나옵니다. 오피 빌라에서 나왔지만 다음 전세 1억 미만에서 나와요. 아파트인데도. 예, 그럴 가능성 너무해요. 그것도 지방에서 나올 가능성 커요. 지방에서 이제 1억 미만 이런 것들이 성장이 다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 되는데 안 된 지역들 많거든요. 지역이 좀 외곽지 이런 데는 재건축이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작은 갭 있다고 들어가게 되면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손을 대지 마라.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빌라다. 예, 빌라다. 지방에서는 빌라다. 0.87명인가요? 네. 뭐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인구 감소론 얘기해서 이제 또 막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그 애기가 지금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걔가 성년이 돼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되게 긴 미래고 물론 인구가 준다는 거는 전체 주택시장 파이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무조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 가게 되면 빈집 많잖아요. 그건 인구가 줄어서 그렇거든요. 그건 이제 시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도심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근데 우리가 수요잖아요, 결국은요. 이 수요를 파악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요는 세 가지 수요가 있어요. 파악하는 데가. 하나는 뭐냐면은 늘어난 수요. 방금 이야기했던 늘어난 수요. 이 인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구 수예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가구 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0.05. 네. 다 틀린 거 0.05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구조에서 만든 수요예요. 그거는 분양에서 입주 3년, 전세 2년에서 입주까지 요거 시장 구조예요. 여기에 수요가 몰려서
시장에 다 나오거든요.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늘어난 수요보다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시장의 구조에서 나온 수요, 두 번째 수요. 세 번째 수요는 뭐냐면은 환경에 의한 수요예요. 이 모여있는 수요가 나오면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광주하고 대전이에요. 광주하고 대전의 인구가 거의 똑같아요. 대전이 144만이고 광주 142만이에요. 근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광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호남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높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고주택이 훨씬 더 광주가 많아요. 재고주택 안에서 나와서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요. 같은 인구도 환경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접도시가 있잖아요. 부산은 경남에 있고 우리가 양산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직장이 있는데 출퇴근을 북구에서 할 수 있어요. 부산 북구에서도. 그러면 건설사에서 김해나 양산에 분양이 잘 안 되는데 북구에 잘 되거든요. 출퇴근 되니까. 그래서 부산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래에서 나온 수요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환경에 의해서 만든 수요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해요. 충북하고 강원하고. 강원? 네, 강원도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해요. 거래량 똑같아요. 한번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평균 거래량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 거까지 다 보시는군요. 네. 거래량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와, 별걸 다 비교하시네. 이게 진짜. 네, 똑같아요. 충북하고 강원을 비교할. 거래량 똑같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 우리가 진주의 10배가 어디냐면은 부산이에요. 인구에서. 거래가 언제 나죠? 그 10배 차이 나요. 환경에 만든 수요가 가장 정확하다. 그게 거래예요. 거래량의 안에 수요 있어요. 그 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거래 맞나 졌나 이것만 관심 있지. 그 안에 수요가 있다는 걸 찾는 걸 모르거든요. 20만 도시부터는 우리가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에서 나온 수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도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만 도시가 벌써 인구 주는 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30만, 40만, 50만 옵니다. 20만 도시가 막 투자했잖아요. 다음에 나올 때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산 내려가요. 아니면 갔다가 역전세 맞거나. 작은 도시 조심해야 돼요. 20만 도시가 뭔가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20만 도시가 인구 곱하기 0.05가 맞아요. 거긴 또 맞아요? 네. 시장의 구조에서 만든 수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작은 도시에 만약 어떤 도시에 농업 기반이 있는 도시가 있잖아. 20만 도시 같으면 막 그렇게 됐다고 할게요. 근데 어떤 집에서 애가 공부해서 대학교 나와서 거기서 머물러서 직장 얻고 이러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 서울 수도권 가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20살 되면 다 떠나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도시도 있죠. 그런 도시다 인구 곱하기 0.5가 맞다고요. 이제 시간 더 지나면 그것도 틀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에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수요 공급의 어떤 게 도시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어떤 특성이 반영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면은 시장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우리 뭐 통계 보면 모든 도시에 줄 쫙 꺼갖고 0.05 이런 해놨잖아요. 네. 적정 수요. 안 맞다니까 그게요. 도시마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딱 맞아요? 안 맞죠. 거래량에서 그게 다 나온다니까요. 거래량을 조사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 다 재고주택이 우리가 신기할 정도로 그 도시 인구 대비해서 비슷하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안 맞는 데가 어디냐면 광주예요. 훨씬 더 많아요. 인구 대비해서. 왜 그러냐? 호남 쪽에 전부 다 광주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분들이 거기 살면서 뭔가를 이제 경제생활을 하면서 또 집을 사고 갈아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 많이 나온 거예요. 어디보다? 대전보다. 그게 같은 인구인데도. 그래서 광주가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보면 광주 이외의 호남 지역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남 자체에서 호남의 어떤 집중도가 광주에 돼 있으니까 전남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더 힘이 없을 수 있죠. 서울 집값의 거품 정도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많이 조정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격을 만드는 구조가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그런 구조고 우리가 이제 월세에 기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가가 우리가
미래의 시세를 미리 반영한 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택이 조금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월세는 싸게 사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싸게 살고 전세에 거주하면서 매가까지 싸게 샀다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는 난 제가 없다고 봅니다. 투자하면서 누가 그렇게 해줘요? 투자하면서 싼 전세 놔주고 싼 월세 주면서 내가 매가를 포기하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싼 전세, 싼 월세에 살고 싶으면 매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매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요. 높은 전세나 높은 월세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품이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격이 만들어간 구조에서 전세가 상승, 매가를 만들어간 그 구조가 돼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때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오버슈팅이 맞아요. 근데 오버슈팅이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정상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보고 있어요. 매매가가. 정상 수준으로. 그래서 정상 왔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 해도 떨어진 폭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전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 아니다. 그 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과도한 거품은 저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